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AI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현재 시장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AI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다 이끌고 있죠. 뭐 미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뭐 어플라이드 트리얼즈, 램 리서치, KLA, 마블, IBM 이런 것까지 전부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 직전입니다. 오늘도 이게 또 어떻게 될지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봐야 되겠죠. 반도체가 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제 대표적으로는 도쿄 일렉트론하고 그 어드반테스트 그리고 디스코, 레이저텍 그 한 4개 정도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4개 기업은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탑 10 안에 4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 반도체 장비 매출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독보적인 것이죠. 전 세계에서 4분의 1은 이 4개 회사가 다 해먹고 있다는 것인데 엔비디아는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볼까요?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 밑에 나는 RS가 뭐냐? RS가 이제 그 상대 강도인데요. 이 S&P 500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강하냐는 건데 90잖아요. 이 말은 99가 만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주도주 중에 주도주다. 그러니까 99면 현재 가장 강한 주식이라는 거죠. 0이면 이제 가장 저주받은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 건데 어느 정도 강세인지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건 AMD구나. AMD도 33이긴 한데 엔비디아보단 덜하긴 하지만 얘도 주가 상승 꽤 놀랍죠. 그리고 SMCI 같은 경우는 뭐 얘도 상대 강도가 그냥 뭐 주가가 올해 초에 비해서 이게 놀랍죠. 물론 얘는 엔비디아보다 이제 폭이 조금 더 크긴 커요. 흔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 변동성이 크다가도 다시금 가는 거 보니까 이거 만만한 게 아닌데 이 99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상대 강도를 한번 알면 좋아요. 지금 현재 어느 섹터 어느 회사들이 전체 시장보다 강한지를 볼 수 있을 때 직관적으로 볼 때는 뭐 코스피 코스닥 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그걸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크 미더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활용을 하는 건데 계산법은 이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걸 검색해서 이걸 입력을 해두면 지금은 이제 AI 반도체가 짱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일본 것도 다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도 작년부터 주가가 오른 게 어드반테스트가 가장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230%가 넘게 올랐고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도 거의 180% 정도 올라가지고 니케이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니케이 지수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어쨌든 잘 되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건데 궁금한 거는 AI가 잘 되고 있고 엔비디아 등 관련 주가가 굉장히 날아가고 있다는 거야.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옛날에 사례에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는 찾아보면 다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한번 가늠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 기술 관련 혁명이라고 하면 최근에 특히 이제 제가 기억하는 혁명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래도 뭐 40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왔는데 철도 혁명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제가 살면서 크게 느꼈던 혁명 2개는 90년대 인터넷 혁명 그리고 2010년대 모바일 혁명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90년대 인터넷 혁명을 먼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물론 뭐 인터넷의 출발은 뭐 미국의 대학끼리 연결이었다라고 하죠. 대학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동부하고 서부가 굉장히 머니까 그리고 미국에는 또 좋은 대학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연결하는 알파넷부터 시작이 됐다가 뭐 전쟁 관련 뭐 역사 뭐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생각보다 긴데 근데 인터넷 혁명으로 관련 기업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거는 95년이에요. 95년부터입니다. 그때 요거 2개가 요쪽 방이에요. 요거 2개가 나왔잖아요. 요거 2개. 반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어렵네. 그냥 요걸로 할게요. 윈도우 95가 나왔고 그리고 넷스케이프가 나왔습니다. 자, 윈도우 95는 뭘까요? 아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컴퓨터 처음 썼을 때 도스 썼을 때 MS 도스. 원래 도스였다가 MS가 도스를 인수하면서 MS 도스가 된 거죠. 도스가 뭐예요? 그냥 이제 코드 입력하는 거잖아요. dir 이런 거 cd 땡땡 많이 기억나실 건데 문제는 컴퓨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컴퓨터 켜면 그냥 커서만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냥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쓰는 거였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윈도우 95는 일단 그림이니까 뭔가 아이콘이 있고 그걸 그냥 직관적으로 마우스로 움직여서 요즘에 이제 아예 터치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 애기도 스마트 TV로 같은 걸 볼 때 화면을 계속 누릅니다. 왜? 처음부터 이제 터치에 익숙하기 때문에 마우스나 이런 그 매직 마우스 이런 거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우스도 사실은 굉장히 구식이 됐는데 당신이 혁명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키보드를 움직여 커서를 움직이든지 심지어 도수 같은 경우는 패스를 입력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였는데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제 커서가 움직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시죠. 그리고 이제 딱딱딱 누르면 뭐가 뜨고 이게 뭐겠습니까? 컴퓨터의 대중화. 컴퓨터 대중화죠. 네스케이프는 뭐예요? 예전의 인터넷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 예전에 FNF라고 하기도 그렇고 RRF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댓글 달고 하는 거 가지고 PC 통신 시절에 뭐 PPP 접속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었어요. 막 모르셔도 되는데 그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공돌이들이나 하는 것들이었죠.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대학 갔을 때만 해도 컴퓨터 인터넷 교양 수업을 들으면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A 학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과제가 교수한테 이메일로 안녕하세요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만 보내면 컴퓨터 공학 수업에 그 교양 수업이긴 했지만 어쨌든 학점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그 정도로 이제 인터넷이 어려웠단 말이죠. 이메일 한번 보낸다는 게. 그랬는데 넷스케이프가 나오니까 굉장히 쉬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 같은 걸 찾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 뭐 야후 같은 게 나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또 옛날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그 PC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가 나왔고 그리고 인터넷을 개인이 쓸 수 있는 브라우저 넷스케이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94년에 금리 인상이 강하게 있었죠. 금리 인상 강하게 있었는데 95년쯤에 금리 인상이 멈춰 22년 금리 인상을 제외하면 94년 금리 인상이 가장 과격했었거든요. 80년 이런 거의 그 특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94년이 하이퍼 인플레 상황이 아닌데 그 정도 올랐던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어찌됐든 그게 95년 되면 멈춰요. 인하까지는 안 갔지만 인하는 8년 거기까지 가야 되지만 그래서 금리 인상이 멈추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툴 대중화를 할 수 있는 툴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2000 2000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AOL이라든지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첫 이메일 계정을 가졌던 데가 AOL이에요. 아메리칸 온라인이죠. 왠지 그게 있어 보여서 거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쉽잖아. 그리고 이제 야후도 많이 썼는데 우리 인터넷 1세대들은 이메일 다 야후잖아요. 근데 지금 정작 그 야후는 지금 뭐 가입도 안 되던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텔, 딩딩딩딩 하는 인텔, 그리고 말씀드렸던 시스코 이런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95년부터 그 전까지 꾸물꾸물 올라가다가 4년인가 뉴 이코노미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시작이 되는데 95년에 금리 인상 중단되고 그리고 이제 넷스케이프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다가 드디어 98년에 롱텀 캐피탈이 부도가 나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고 있는데 그 고금리에서도 달리고 있던 애들이 저금리를 만나니까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근데 날아가면 이제 뭐든지 그렇잖아요. 주식도 적당함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날아가기 시작하다가 너무 끝까지 갔던 게 이제 2000년 닷컴 버블이었다. 요거 기억이 나.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으로 작살이 났던 것이죠. 왜? 그때는 과열이 된 거죠. PC나 이런 것들도 살살 한번 다 샀고, 이제 인터넷도 뭐 각종 웹브라우저들이 막 쏟아지고, 선도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훼손되고,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 체제가 돼서 여기서는 돈 벌기가 힘든 구조가 됐는데 금리 인상을 맞으면 그 사이클은 끝이 나요. 보통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혁명도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인터넷 혁명은 그 이후로 어떻게 이어졌지만 그 혁명에 의한 랠리는 그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예 중국 쪽으로 넘어갔죠. 2000년 이후로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 나오면서 중국발 성장이 컸지 미국이 혁신을 주도했던 거는 최근하고 가까운 시기로는 이제 90년 인터넷 혁명이었다. 그리고 2010년에 모바일 혁명이었다. 그럼 모바일 혁명이 어떻게 될까? 일단 모바일 혁명이라면 아이폰입니다. 2007년이었죠. 오랜만에 사진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폰이 200불이 안 돼. 그때는 폰이 8기가긴 했지만 200불이었대. 대단하다. 옛날에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옆으로 약간 새는 얘기였고 저는 충격적인 게 이 가격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어찌됐든 모바일의 출발은 이제 아이폰 3G가 출발을 한 건데 아이폰 3G가 출발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관련 산업과 관련 업계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는 2015년을 좀 지나서였거든요. 일단 이 모바일 환경을 애플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3G는 좀 느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G는 그때 주로 이제 페북이나 트위터 위주로 그래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벗어나서 SNS가 이제 시켰죠.
그러니까 피처폰들은 SNS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LTE로 넘어갈 때 유튜브가 나오잖아요. 2008년에 유튜브가 시작되고 유튜브가 퍼져나가면서 근데 유튜브는 3G 갖고 느리니까 이제 LTE가 된 것이고 그리고 5G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킬러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킬러 앱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LTE가 아니라 5G를 써야 된다는 이유가 아직은 없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원래대로 돌아오면 일단 아이폰이 시작된 건 2007년부터 모바일 혁명은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후에는 초반에는 이제 좀 제한적이었고 여기서 모바일 생태계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이제 개발했던 이제 유튜브의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2015년 이후로 크게 랠리를 합니다. 왜 하필 2015년이었냐? 일단 07년은 뭐 좀 하려고 했는데 금융위기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혁명은 시작됐는데 혁명이 금융위기에 파묻힌 거지. 그러고 나서 좀 넘어가나 했더니 유로존에서 재정 위기가 터지죠. 2012년엔 유로존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들어가고 차이나 쇼크니 뭐니 해가지고 금융위기의 여파가 계속 남아 있었다가 그게 좀 잦아들기 시작한 게 2014,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 가겠다고 한 것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랬던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때 2017년에 법인세 인하까지 만나면서 더 각도를 세우고 아무래도 법인세 인하는 법인세를 많이 내는 당시에 대형 테크 기업들이 수혜가 컸을 거기 때문에 랠리가 더 이어지고 코로나 이후로 제로금리를 만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이제 나중에는 뭐 스타트업의 그 뭐 이런 것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그 사이클이 크게 한번 갔다가 그 사이클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죠. 매그니피케이션에서 애플, 구글 이런 데서는 약간 둔화세를 보이고 그랬다가 AI 관련 시작이 되니까 AI 관련주들만 현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90년대 인터넷 혁명과 그리고 10년의 그 모바일 혁명에서 그 사례가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일단 시작되고 나서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물론 이제 모바일 혁명 같은 경우는 그 출발에 금융위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즉시 올라가진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지금 AI는 한 1년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되게 단기 과열인 것 같고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면 1년 만에 끝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산업이 자리를 잡고 이 산업 관련주들이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후에는 매크로가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에 따라서 각도가 가팔라졌다가 뭐 누웠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데 지금 연준이 어때요?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를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시장도 적어도 2분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2분기 늦게까지는 한 6월 정도까지에서는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전망이 시장에 깔려 있고 연준도 그거를 인정을 했죠. 파월도 어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다. 인하는 된 거고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그러면 1년밖에 안 된 이 랠리가 그 올해의 금리 인하를 만나면 버블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없죠. 그러니까 더 가파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그 모바일 혁명하고 인터넷 혁명은 그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C잖아요. B2C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영향이 좀 컸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의 고객이 뭐 물론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픽 카드 사기도 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주 고객층들이 대부분 대형 테크 기업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현금 부자이기 때문에 금리하고 크게 상관없을 수는 있어요. 지금도 금리가 낮아서 사는 건 아니거든. 그냥 AI라는 거를 걸을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공격적으로 주문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단순히 버블로 간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주가의 할인율을 낮추는 요소인 건 분명하고 과거의 사례에 봤을 때 특히 성장주들은 금리에 예민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다소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매크로 환경은 AI한테 결코 좀 비관적이지 않다 거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너무 랠리를 할까봐 연준이 인하 속도의 조절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가인데
금리 인하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하를 하긴 하되 시장의 기대보다 좀 느리게 하는 거죠. 굉장히 긴축적 인하를 하는 거지. 과열이 걱정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 연준도 바보나 지금 연일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금리 인하한다는 게 지금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AI를 걷어내서 보면 인하해야 되는 게 맞고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일단 금리 인하를 바람이 이 랠리를 더 오래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인하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근데 둘 다 후자라 하더라도 이 금리에도 올라가던 AI였기 때문에 인하가 느리더라도 일단 인하 방향이 된 거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보통 이제 뭐 시스코는 조금 극단적인 사례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랠리가 나오면 그 랠리를 이끌었던 선두 기업 뭐 AI는 엔비디아고 Y2K 때는 뭐 시스코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날 때는 어떤 그림이었냐라고 하면 이제 선두 기업의 기술적 우위가 흐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폰이 갖고 있는 거는 아이폰 자체만 봤을 때는 별로죠.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맥을 쓰지 않고 있다면 아이폰을 꼭 써야 될 이유는 꽤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폰만 놓고 보면 지금 안드로이드 보겠습니다. 아이폰은 뭐 iOS라는 게 있다고 치니까 안드로이드를 놓고 봐도 삼성과 하웨이나 오포나 중국산 휴대폰이 지금 이 정도의 가격대를 수긍하고 써야 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소위 말하는 요즘 폰들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바꾸지도 않아. 이게 뭐겠습니까? 예전에는 특히 안드로이드 초반이었을 때 갤럭시 S2 나왔을 때 S1은 개판이었잖아요. S2 나왔을 때 다른 안드로이드 폰보다 역시 삼성이 훨씬 나았잖아. 그러면서 갤럭시 신화를 썼던 게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삼성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좋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중국 폰은 뭐 벽돌처럼 두꺼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선두 기업의 기술적 혜자가 희석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두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훼손되겠죠. 경쟁자는 많아지고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내 거를 비싸게 팔 수 있는 요인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선두 기업도 이제 영업이익이 훼손되고 그러면 가격 인하라든지 판촉 마케팅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걔만 하겠으면 다 하죠. 그리고 이 산업이 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뛰어든 애들도 다 같이 무한 경쟁에 뛰어들기 때문에 경쟁은 강화되고 영업이익은 파괴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그 시즌은 끝이에요. 늘 그래왔습니다. 닷컴버블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 모바일 혁명도 22년에 일단 심하게 하고 다시 시작한 거잖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AI 같은 경우는 일단 시기적으로는 이제 1년 정도.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길게 과거 사례 비교해봐도 한번 랠리가 가면 보통 이제 한 4, 5년 정도 갔는데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시기적으로도 이제 출발하는 단계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의 기술적 우위가 깨졌느냐? 아직은 안 깨졌죠. 아직 안 깨졌으니까 영업이익률 60%가 나오고 CEO가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죠. 물론 뭐 암드도 열심히 하고 하긴 하겠지만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직 기술적 혜자가 깨지지 않았고 영업이익률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애플이 한창 뭐 괜찮았을 때 아이폰 팔아서 20몇 프로 30% 남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동차 시장에서 그걸 남기는 회사가 페라리 정도거든요. 페라리 가격이니까 그게 지켜지는 거겠지. 그래서 사이클의 끝은 선두 기업의 영업이익률 훼손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 우위가 희석될 때 나타난다. 엔비디아한테 도전하는 건 현재 AMD 정도뿐이고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고 그리고 지금은 차라리 AMD도 열심히 해주는 게 칩이 없어가지고 이 산업이 빨리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수요가 강한 상황인 거죠. 현재까지는. AMD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 칩으로 구현되고 있는 챗 GPT 같은 게 다른 칩으로 구현되는 챗 GPT 같은 게 나와서 그게 굉장히 쓸만할 정도. 지금 뭐 구글도 하고 챗 GPT도 하고 하지만 결국엔 다 엔비디아 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칩이 나와서 그걸로 AI를 돌렸는데
그게 챗 GPT의 성능을 비슷하거나 혹은 넘어가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기술적 혜자가 이제 파괴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경쟁의 시대로 넘어가겠지. 그러면 매출이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또 시스코 때처럼 과잉 반응하지 않은 적이 별로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가만 보면은 영원히 올라갈 것 같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도 한 3, 4년 계속 이렇게 실적이 올라간 적이 별로 가다가 꺾였다를 반복해 왔어요. 주가도 약간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엔비디아하고 챗 GPT의 대항마가 나오면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게 안 보인다. 라고 하면 AI 랠리는 계속될 가능성이 꽤 있다. 라는 겁니다. 주식이 그렇잖아요. 꺼질 때 버블은 분명히 꺼지긴 하는데 그 버블 꺼지고 나서야 그게 버블인 줄 아는 거죠. 청춘은 지나가서야 그때가 좋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